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주연 줄리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Essential Idioms Intermediate in Use 오늘 중급 수거 표현을 저하고 함께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그런 문장들 또는 문맥에서 이 관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닛 1, 파트 1에 저와 함께 첫 강의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겠는데요. 그럼 줄리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vocabulary 이렇게 따로따로 단어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what are idioms 하고 여기 질문에서 묻고 있는 이 what are idioms, 이디움의 관용어와 이 수거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idioms are expression which have a meaning that is not obvious from individual word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들은 이렇게 각각의 개별의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구가 되거나 절이 돼서 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or example, the idiom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여기 문장에 보면 drive,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usually 우리가 drive라고 보면 drive는 운전하다 이렇게만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drive 이렇게 이 문장에서의 뜻은 round the band는 어떤 게 이렇게 도는 형태죠. 그래서 drive round the bend 이러면은 나를 굉장히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를 굉장히 화가 나게 해서 그래서 그 시츄에이션 때문에 내가 막 미쳐버리는 그런 상태를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디움은 뭐라고요? 예, expression 어떤 표현인데 그 표현은 meaning is not obvious.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individual words 이게 개별적인 단어가 아닌 어떤 이렇게 절이나 구로 되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를 굉장히 미치게 해 make someone crazy or make someone angry, frustrated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다시 한번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오늘 이런 수거 같은 거, 이런 단어, 이런 관용어구를 진리 선생님이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뜻으로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배워놓으면 여러분이 이 문장은 굉장히 내가 어떤 situation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crazy하게 만들 때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dioms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Idioms are expression which have a meaning is not obvious the individual words.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개별의 단어가 아닌 이렇게 구나 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줄리 선생님이 한번 공부를 하려면 idioms and meaning 그럼 이 이디엄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좋게 공부하실 수 있는 것은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idiom is to see its context. 뭐라고요? 이 컨텍스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문장이 여기 있죠. Driving me round the bend. 뭐라고요? Driving me round the bend. 근데 that noise is driving me round the bend. 그래서 비동사 뒤에 ing 형태로 that noise, 그 소음은 나를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it's so annoying. 그래서 이게 굉장히 bothersome. It's bothering me. 이게 굉장히 나를 화나게 해. 그래서 소음 때문에 막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 있을 때 the noise is driving me round the bend. 다시 한번요. The noise is driving me round the bend. 다시 한번. That noise is driving me round the bend.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 컨텍스트 아까 이 배웠던 driving me round the band는 이 common sense, 이 보통 대략 tells us drive around the band는 something different from driving a car.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drive 하면 운전하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driving a car, a curve가 아닌 이 컨텍스트는 이 noise, 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람을 effect on person to hearing it.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상황에 driving me somewhere round the bend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ound는 그냥 원형의 그런 것이 아니라
driving me someone round the bend. 그냥 어떤 사람을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상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types of idioms 여러 가지 타입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디움이 한 가지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저하고 6개 정도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폼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사, 그리고 아부제, 목적어, 그리고 보호 또는 adverbial이라고 해서 부사구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형태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러죠. 그러면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하니까 뭐예요? 두 개 마리의 새를 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상태예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produce two useful results by just doing one action. 그냥 한 가지 액션을 통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일석이조.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형태를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 또는 일타쌍피 이런 뜻으로 쓰일 때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 이 kill 이게 verb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 two birds with one stone이 보호와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Useful result by just doing one action. 그래서 한 가지 액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형태의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두 번째 가면 첫 번째, 두 번째 prepositional phrase가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구겠죠. 그럼 전치사구는 in the blink of an eye.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게 빨리빨리 깜빡깜빡하고 가는 형태인데 extremely short time,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치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전치사구로 나눠줘요. 그래서 in the blink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 in the blink of an eye My lesson has been finished. 레슨이 끝났네요. has finished. 그리고 compound. compound는 mixed.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는 예를 들면 a bone of contention. 이런 뭐죠? bone of contention.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상태? 예를 들면 something which people argue and disagree over.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a bone of contention.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a bone of contention은 bone of contention,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 bone이 뼈죠. 그 contention은 어떤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동의하는 거,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그랬을 때 쓰는 게 compound 형태로 나눠집니다. 합성어, mixed. 네 번째, similar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때 as, like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이제 그 메타포, 은유법을 써서 이제 얘기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베리에이션 보시면 as dry as a bone, 그러니까 앙상하게 마른, 막 뼈가 앙상하게 마른 형태, very dry indeed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as 용법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binomial. binomial은 두 개의 단어, word and word, 단어 또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binomial 말고 또 뭐가 있겠죠? 이건 이어인데 3어가 있겠죠. 그건 trinomial이에요.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rough라는 단어 하나랑 ready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rough and ready. 우리가 rough는 그냥 거친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rough는요. 예를 들면 crude라는 뜻으로 뭐냐면 막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냥 어떤 일을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대충 그냥 하는 그런 상태에는 뭐 rough라고 합니다. 그래서 rough and ready 하면은 그냥 대충대충하게 준비를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ough and ready는 무슨 뜻? binomial 형태로 분류가 돼서 대충대충 빨리 일을 하는 상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example, crude and lacking sophistication. crude, lacking. crude가 rough 같은 말이에요. 대충대충 하는 건데 and lacking sophistication이 뭔가 2% 부족한. sophistication이 굉장히 세련된 거죠. 그래서 부족한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여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오늘 7개를 배워볼 건데 trinomial, 단어 이렇게 돼 있죠. 단어. 아까 배운 거하고는 또 한 단어가 더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cool, calm and collect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릴렉스드해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렇게 쉼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도 잘하고 nervous, not nervous 걱정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cool, 우리 시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cool, calm, 굉장히 차분하고 정돈되고 그리고 and collected가 수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not nervous 이렇게 쓰일 때 걱정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를 cool, calm and collected 이런 idiom 쓰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분류한다? trinomial. 아까는 뭐였죠? rough and ready. 그 친구는 binomial. 맞죠? binomial. 그리고 우리는
트리노미얼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whole clause or sentences. 그리고 어떤 거는 전체 구나 이런 걸로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to cut a long story short. 많이 봤던 의문이죠. 어디서 봤죠? 그렇죠. 뭐 토플 시험이라든지 뭐 라이팅 센텐스 쓸 때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To cut a long story short. 그래서 in a nutshell이라든지 all in all 어떤 문장을 요약을 할 때 그렇게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le clause or sentence. 그때는 to cut a long story short. 그래서 어떤 문장이 굉장히 디테일한 문장들,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fine detail, 자세한 문장을 축약해서 자 그러니까 긴 스토리를 짧게 말하면 이거야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to cut a long story sho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C번 fixed aspect of idiom 딱 정해져 있는 수거 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줄리 선생님이 질문 읽어드릴게요. Most idioms are fixed. 자 most idioms는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In their form, 어떤 형태. And cannot be changed. 이거 change가 된대요? No. Buried or buried. 다양하게 쓸 수 없고 그냥 그 형태로만 쓸 수 있대요. Sometimes, however, the grammar or the vocabulary can be varied slightly where this book or dictionary gives information on what can be buried always note in your vocabulary notebook.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이 노트북, 여러분 공책을 여시고 막 노트 필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Fixed aspect of idioms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한 몇 가지 예문이 있는데 보통 대개 이렇게 쓰여요. 1번 occasionally an idiom 이 수거들 이 표현은 active voice 능동에서 또는 in the passive 수동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의 example을 보니까 government ministers always pass the buck. 여러분 buck이 뭐였죠? 그죠? $1를 원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government minister,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뭐 정부에 연결된 사람들은 always 항상 pass the buck if they are challenged about poverty.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challenged 어떤 도전적인 그런 그 poverty 가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blame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pass the buck 책임을 전가를 한대요. 자기가 전가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active예요. active. 자기가 전가를 하죠. 그래서 blamed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blame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를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refuse to accept responsibility. 그리고 나는 책임을 전가받기 싫어요. 그런 형태에서 pass the buc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government minister always pass the buck.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pass the buck if they are challenged about poverty. 그래서 이 사람들이 pass the buck.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always 책임을 전가할 때 자기가 책임을 전가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쓰는 말은 뭐다? pass the buck. 그래서 pass가 지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pass the buck, 책임 전가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active vo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passive로도 쓰일 수 있나요? 네, passive로도 쓰일 수 있어요. passive, 우리 수동태잖아요. 그럼 수동태는 내가 이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하는 이게 무엇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다른 것에 의해서 되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has pp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has pp 이런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buck has been passed from minister to minister. 지금 이 책임 전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전가가 되고 있어요. 맞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문장 보니까 No one seems prepared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아무도 그들은 이 책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책임 전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The buck has been passed from minister to minister. No one seems to prepare, accept the responsibility.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받긴 쉽고 아무도 그렇지만 이게 전가가 왔다 이런 형태로 쓸 때는 the back has been passed. 다시 한번 the back has been passed. 이거는 passive. 그리고 pass the buck. 이거는 능동. 내가 책임을 전가할 때 이렇게 배워보실 수 있어요. pass the buck.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오늘 한번 써보세요. 친구하고 대화할 때 Oh, I want to pass the buck to 블라블라블라. 누구한테 나는 pass the buck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누구로부터 buck has been passed. 난 책임 전가를 받았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한 번만 따라 읽어볼게요. pass the buck. 다시 한번 pass the buck. 이건 뭐다? 책임을 전가한다. 근데 밑에는 buck has been passed. 내가 책임 전가를 받는 상태.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두 가지 배워봤고요.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some verb idioms are also have non noun compound for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명사죠. 복합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benefits pack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nefits package 뭐죠? 네, 복지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benefit만 있으면 혜택인데 benefits package 하니까 복지 혜택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여기도 문장이 아까 우리 패스 더 벅을 배웠는데 벅 패싱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이게 컴파운드, 나운 컴파운드 폼으로 복합명사의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 이 패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문 형태로 좀 변형될 수 있겠죠. 이 이디움 자체가.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re is too much bug passing in government nowadays. 요즘 최근에 말이야. There is too much bug passing. 너무 많은 책임 전가를 어디? 누가? In government. 정부가. 최근에 특히 뒤에 문장 보니까 No one accepts the blame for anything. 아무도 이 blame, 아까도 얘기했던 이 blame, 아무도 이 불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없어. bug passing. There is too much bug passing. 책임을 막 전가해.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책임을 지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There is too much bug passing in government nowadays. No one accepts the blame for anything. 자, 이 표현 한번 배워보셨고요. 이거는 뭐였다? noun compound. 이것은 복합명사의 형태로 mixed word로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one or more words. 한 단어에서 여러 단어로 이게 또 쓰여지는 형태가 있어요. 자, 예문 읽어드릴게요. Don't give me a hard time. Don't give me a hard time. 또는 Don't give me a rough time. Don't give me a tough time. 다 같은 말이에요. Hard time, rough time, tough time, 어렵고 힘든 막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Don't give me hard time. Don't give me rough time. Don't give me tough time. 다 이게 뭐예요? Don't make things difficult for me.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ne or more words in the idiom can be very 이렇게 바꿔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ve me hand, rough, and tough time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 단어들 hard, rough, tough를 가지고 give me time의 속안의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give me a, don't give me a hard time, 그죠? don't, do not, 그죠? 그 다음에 don't give me a rough time, don't give me a tough time.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또 아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don't give me a hard time, don't give me a rough time, don't give me a tough time 이렇게 여러분이 이 문장을 또 써먹을 수 있겠죠. 이게 뭐다? fixed aspect of idiom. 정해진 그런 idiom 그 형태의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줄리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봤는데요. idiom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억나시는 문장 있으세요? 하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아까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하나로 잡는다. 그게 어떤 형태, 어떤 폼이었죠? 그죠?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그죠?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그게 뭐였죠? 그죠? 일거양득인데 verb, 컴플리먼트 그리고 컴파운드로 되어 있던 그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또는 부사 이렇게 써 있었던 그런 폼에 대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꼭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Thank you so much everyone. Bye bye.